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녹음 날이 현충일입니다. 6월 6일. 예, 현충일인데 인터넷에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 살다 현충일 기념식을 다 본다. 현충일 기념사를 다 듣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평이 많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짧게 저는 오늘 이곳 현충원에서 애국을 생각합니다.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국을 22차례나 이제 이야기했다. 최다 횟수다라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북한 얘기는 한 번도 안 썼다. 그렇습니다. 북한 6.25 한국전쟁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보도가 됐죠. 그래요. 그럼 저도 이제 어젯밤에 판도라 좀 늦게 끝나가지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저 집사람이 막 깨우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뭐가요? 현충일 기념식이. 네. 그게 같이 봤어요. 네.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 진짜 그래요? 장사익 씨 나와서 노래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여자 성악가 남자 성악가 와서 또 노래하고. 성악가는 아니고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입니까? 네. 카이하고 정선아 씨. 근데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기념사하고 쫙 빠져나가고 끝나잖아요. 네. 너무 다치는 무슨 공연처럼. 네. 야, 또 저의 이상형인 이보영 씨. 네. 원래 김미숙 씨였는데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회 보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네? 사회 보는 사람. 추념 씨. 추념사. 추념사? 추념 씨. 신가? 추념 씨. 예,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보영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냐고. 100만일의 A 가슴 아프네요. 연인인데. 저는 하여튼 김혜수 팬입니다. 저랑 스타일이 완전 알겠습니다. 지성 아내 네,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성 씨. 지성은 또 누구예요? 지성이 이보영의 남편이에요. 결혼하신 분. 이 작가님은 이상형 연예인이 누굽니까? 저요? 오늘도 연애 알바로 가네? 궁금해서. 갑자기. 여자? 글쎄, 여자 남자도 연예인? 괜찮고요. 네. 저는 김태희였어요. 김태희. 였어요. 였어요. B하고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임신 중이라고. 네. 이호님은 장동건이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 인물 안 봐요, 저는. 난 누굴 좋아하는지 생각이 안 나. 좀 이따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주진영 아니야? 사람들은 주진영이잖아. 웃기고 있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최강욱으로 바뀌었어, 이번에? 아유,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어.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이 있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아니, 또 김갑수 형은 또 손혜원 누나 좋아한다고 또 그랬었는데. 맨날 그러지. 그냥 뭐 아무나 다 좋아하잖아. 네.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차관급이잖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때 차관으로 또 격하됐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보훈처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미국이라고 다 좋아하고 뭐 배울 건 없지만 미국한테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보훈처는요, 공무원 숫자에서 있잖아요. 국무부 다음으로 많답니다. 그 보훈 선양 사업을 그렇게 잘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끝까지 한 명 구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국주의 이걸로 국가 통합을 이제 이루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업무가 상당히 많고 예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10시에 사이렌 울리잖아요. 묵념하면서. 오늘 10시에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시 4분. 그건 이유는 뭐예요? 이게 뭐 실수로 늦어진 게 아니고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10시에 무조건 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식순에 따라서 사회자가 묵념을 하는 순간 그때 울리는 거래요. 그런데 10시에 그걸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려가지고 10시 4분에 했다. 그러면 행사장에서의 묵념 시간이랑 같이 울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절차가 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안전처 장관이 승인을 하면은 그때 이제 서울방재센터에서 이제 사이렌 울리는 거고 또 이게 그동안도 전국적으로 좀 다르대요, 다. 실제로 지역마다 울리는 시간도 좀 다를 수도 있다. 그건 순간적으로 손수 변호사가 10시 4분? 네. 그래갖고 14 남북 공동선언에 맞춰가지고 10시 4분 했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군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주진영 박사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주진영 박사가 페이스북에 재밌는 걸 썼더라고. 김상조 후보자를 20년간 봐왔는데 단점이 몇 개 있다. 마지막 단점은 머리숱이 나보다 많다. 그러니까 첫째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일찍 늙었다. 둘째 옷을 못 입는다. 셋째 상대방이 너무 허튼 소리를 하면 참지 못하고 너무 티나게 웃는다. 이 세 가지는 그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지적질했지만 고쳐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이것 말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고 하나 더 나보다 머리숱이 많다. 이렇게 김상조를 위한 변명. 이번에 이전 정권에서는 없던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채택해라. 그래서 아고라에서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가 사실은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청문회장에서 정말 아주 명쾌하게 칼같이 해명을 해버렸어요. 완전 반전이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꿀벅은 버거니가 됐어.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방금 기사에 떴던데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해서 498명 김상조 교수를 아는 지인들이 김상조는 깨끗한 사람이다. 스승, 제자, 선배, 후배가 네, 다 학자들. 순식간에 500명이 모였대요. 전성인 교수도 포함되어 있고, 야, 그래서 이것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첫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시나 이 재벌들의 힘에 의해서 그 야당이 이제 그들의 사주를 받아서 김상조를 낙마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김상조 선생을 이제 처음 청문회 모셨잖아요. 참고인으로. 근데 그때도 사실은 주진영 박사랑 하다가 중간에 삼성은 김상조가 오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한 명이 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딱 바뀌자마자 주진영 그 공 선생이 저한테 딱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거 부탁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 한 가지만 이 선배가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김상조는 이 정부에서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니고 김상조에게. 그래서 제가 그럴 힘이 없지만 일단 들어가서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했으니까 뭐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 뭐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후배교동 4년이. 그런데 김상조가 이 정부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아주 정중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상조 교수가 얼마나 오랫동안에 그 시민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야당이 저 정도밖에 못했으면 정말 낙제점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공격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김상조는 부적격 인사다. 임명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이거는 뭐 그냥 완전 발목 잡기식으로 야당 청문위원이 자질 부족이죠. 그러니까 수준 이하에 보여줬어요. 저 의원님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정 의원님께 질문이 있는데 누구죠? 이하경 의원인가? 네. 군포. 네네. 그 공개했는데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다 이제 공식 절차 마치고 또는 휴식 시간에 사적인 자리에서 김상조 후보자에게 가가지고 뭐 미안하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내가 심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언론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실제로도 인사청문회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지 많아요. 많아요. 많고 자주 있죠. 왜냐하면 근데 그것은 진심이 아니어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립서비스로. 그렇게 제가 아까 좀 너무 심하게 했죠. 그럼 또 후보자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흔히 있는 일이에요. 다반사로.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무슨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자유당은 어쨌든 뭐 반대할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 같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반반인 것 같아요. 의원들이 찬성 반 반대 반. 지금 어떻게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를 아는 사람은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야당 역할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엇나가고 있고 그런 걸로 파악이 됩니다. 청문 경과 보고서는 뭐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야당에서 통과시켜 줄 때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해서 부적합이다. 적합 부적합. 여당은 적합하다. 이렇게 하면 야당이 협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청문 보고서를
야당이 적합으로 할까요? 부적합으로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다 부적합이에요. 청문회 채택을 하더라도.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근데 채택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은 본인들이 지적한 거 있잖아요. 의원들이 한 명 한 명 지적한 걸 다 나열해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공정거래위원장을 뭐 수행하기에는 뭐 부적합하다. 근데 뭐 여당은 이제 적합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땡큐죠. 땡큐. 어쨌든 이것은 뭐 투표가 필요 없잖아요. 또 필요 없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죠. 대통령 그냥 임명하는 임명하면 됩니다. 돌발 선언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마크맨을 제가 스스로 해제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총리 그 얘기하니까 그 이낙연 총리 투표할 때 피켓 들고 야당 의원들이 시위하지 않았나요? 네, 로텐도르에서. 그때 뭐 손 의원님이 들어가면서 뭐 찍었죠, 야당 의원들을. 페이스북 라이브를 8분 했습니다. 라이브 했어요? 네. 근데 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지 않았어요? 뭐 왜 찍어? 막 그러면서. 소리 막 근데 왜 국회의원들은 다 반말을 해요? 아니 그 낮인데 왜 반말을 하지? 밤도 아닌데. 근데 쉴 때도 없이. 아니 이상하게 그 안에 조원진 의원도 그랬고 얘기하면 반말을 해요. 소리 지르면서 무슨 버릇들이야 그건 도대체. 근데 저는 제가 정 의원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 시위는 왜 하는 거예요? 사진 피켓팅 찍히려고. 하면서. 찍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 찍었는데 왜 난리야? 근데 이제 기자가 아니잖아. 거기 기자 아닌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용 모순이에요. 형용 모순 행동.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보라고 서 있는 거잖아요. 예, 시위는. 그렇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려지게 하려고 서 있는 거고 거기 피켓을 한 거잖아요. 들은 거. 보라고 한 거죠. 많이 보고 기자들한테 왜 찍으라 그래요? 기자들이 그것을 기사로 실어서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자가 기사를 써도 잘 알려지지 않아요.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봐요. 한 10만 명이 봐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피켓팅 하는 거를 찍었어요. 그걸 8분을 네, 들어가는 봤습니다. 길을 쭉 일부러 찍지는 않고 들어가는 길을 쭉 찍었어요. 그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뭐 하는 거야 손혜원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제가 손혜원이 기분 나쁘다는 거지. 존재 자체가. 그래서 제가 미소를 지면서 이제 그걸 찍고 8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러고 나서 그게 올라가서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어떤 종편에선가 어느 뭐 뉴스에선가 누군가가 그 정두원 의원하고 그 저기 누구야 우리 정봉주 전 의원하고 같이 뭐 하는 그 아침 프로인가 봐. SBS. 네, 뭐 했다고 그러는데 라디오요? 라디오에서 자질이 모자라는 국회의원이 지도 떳떳할 게 없는 게 그런 걸 찍어서 상식이 없는 짓을 했다고 정두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발언인데. 그랬더니 그 정봉주 전 의원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찍은 게 그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짓이고 그것이 그 사람들 앞에서 동료 의원끼리 이럴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 좀 명확한 해주세요. 제가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분들이 네. 거기서 시위를 하는 것도 자유고요. 네. 그것을 페이스북으로 중계하는 것도 손혜원의 자유입니다. 아니 조원진 의원이 국회의사에 막 하는 거 노회찬 의원이 찍었잖아요. 네. 노루 네. 페이스북. 노룩으로. 네. 그래서 국회의원은 가장 정확하게 말한 공인이에요. 연예인들이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어요. 본인들도 왜 반대하고 있는지를 알릴 권리 차원에서 본인들도 시위를 했잖아요. 자유라니까요. 네.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야당이 이걸 하고 있다 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도 있는 거죠. 속 시원하네요.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방송에서 제가 이제 출연했는데 고정적으로 가는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옆에 있던 그 모 기자님이 좀 약간 부정적인 언급을 했어요. 비난을 한 거죠. 손수호 변호사 그때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안 있었죠. 그때 똑같은 어투로 톤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요? 네. 아니 근데 손변은 네. 한 번도 조금 억양이 올라가라 이런 법이 없어요. 아니에요. 늘 이틀 아니야? 똑같이 해보세요. 가끔 그렇게 똑같이는 못해요. 네, 못하는데 그럼 다르게 해보세요. 네. 좀 풀어서 재해체해가지고 저는 그 분의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 정말로 지금 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없는데 왜 일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아니,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지금? 각자 생각은 다른 건데 저는 그렇게 전혀 동의하지 않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 의원들이 어떤 하는 행동에 대해서 누구나 찍을 권리가 있고 또 그 기자들이 찍는 거는 결국은 그 언론사의 논조로 결국은 가공돼서 나가잖아요. 근데 소녀님이 직접 찍은 거는 그 사실 그대로가 가공 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당연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건 언론의 일이고 또 의원님이 지나가면서 그걸 또 목격해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것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걸 왜 언론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냐. 내가 여기서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왜 찍었겠습니까? 그날. 제가 그날 그분들 홍보해 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날 즉흥적으로 제가 그걸 거기서 찍을 수 있겠었겠어요? 아니거든요. 저는 표창원 의원이 그림 사건으로 거기서 이 사람들이 피켓에다가 문재인 사퇴해라. 표창원은 뭐 물러나라. 문재인 사퇴해라라는 거를 표창원을 영입한 문재인은 사퇴해라를 들고서는 거기서 로텐돌에서 이걸 들고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면서 다 눈길을 피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재정 의원이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러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때 저는요, 대선을 앞두고 표창원 의원이 이렇게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까지 나서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까봐 말을 못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그때.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한마디 못하고 들어간 게. 그래서 우리 보좌관한테 그랬어요. 다음번에 이들이 또 피켓을 들고 여기 서 있으면 내가 그때 반드시 사진을 찍는다. 우리 김성애 그 보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피켓팅을 할 때는 내가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찍어가지고 그 지역구와 이 사람들의 이력까지 다 해갖고 내가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을 저 끝까지 갔다 오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로 해서 그냥 현상만 이렇게 찍었거든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외에 이런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저는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 있으면 일일이 가면서 다 악수해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고생하시네. 그러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아니 우원내 대표 이번에 그렇게 했더라고. 네? 우원내 대표가 우원식 원내대표가? 악수하면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일부만. 다른 의원은 또 뭐 야당 연습하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기도 했어요. 김영주. 그런 거는 일상으로 하는 거잖아. 야당 연습은 유행어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여당한테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뭐 하면 막 안행해서 그러면 지금 뭐 야당 되려고 야당 연습하고 있어요? 나도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 그건 유행어예요.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김상조 후보자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렀는데 그 김상조 후보자는 아마 그 대통령이 뭐 임명할 것 같고요.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여론이 지금 좋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수요일이죠. 강경화 후보자,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야당이 단단히 벼르면서 반드시 떨어뜨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임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그 대통령이 추경 11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1만 개의 일자리를 추경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추경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강경화 뭐 이렇게 강행하면 우리 보이콧할 거야 이러면 추경이 협조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추경 아시다시피 추가 경정 예산인데 이거는 이제 뭐 국가 천재지변이라든가 뭐 갑작스러운 태풍 피해, 뭐 홍수 뭐 이럴 때 보통 이제 하는데 예. 야당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예. 그 뭐냐면 우리 때는 이렇게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여당의 논리적 반박의 근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가장 큰 것은 지금의 IMF 때와 같은 실업률이다. IMF 때 4.5%였는데 지금 4.2%다. 그리고 이걸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난으로 닥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효불급한 거고 긴급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평선을 했는데 제가 어제 판도를 해보니까 정두원 의원이나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는 치매국가 책임제 있잖아요. 2,000억. 그건 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것은 반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유 3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에 필요한 거 딱 하나만 하고 기존의 관례처럼 했던 거 있잖아요. 선심성 지역 예산이라든가 뭐 국가 부채 발행이라든가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자리 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존 추가 경정 예산과는 다르고 대통령이 직접 와서 국회에 와서 설득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야당들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아, 그럼요. 우리 때도 맨날 그러니까 그랬지. 그걸 끼워서 이제 대충 이제 레고를 할 거예요. 뭐 줄이든지 뭐 늘리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해서 추가 경정 예산은 그렇게 추가 경정 예산으로 예를 들면 정경분리 원칙처럼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분명히 지금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호재거든요. 그래서 딜을 할 겁니다. 속으로. 추경 가지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일단은 정부 여당에서 추경하면 일단은 반대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다 합의가 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의미를 좀. 추경이 통과 안 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일자리 얘기하지만 작년에는 메르스? 조선업이었어요. 조선? 네. 조선업을 돕는다고 해서 그 뭐 자기들 지역구로 울산이고 뭐 어디고 엄청 가져갔거든요, 그때. 기업 팔기를 많이 하죠. 네. 메르스 추경도 있지 않았나? 메르스는 그 전이었고요. 네.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선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이었고요. 근데 오늘 한겨레 이제 강경화 후보 그 증여세도 좀 줄인 그 의혹이 있다. 그래서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그걸 뭐 집값으로 매겨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또 거기서 신문사에 실었어요. 평당 400 정도 했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그리 큰 비중으로는 안 나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아 야당한테 또 이게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왜 우리가 강경화 후보나 김상조 후보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지난번 우리가 마치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떨어질 거랑 같이 얘기했다고 또 댓글들이 되게 얘기가 그랬어요? 많더라고요. 댓글들은 뭐. 메르스 아니, 추경이 그래도. 있었네요. 있었죠. 네, 작년 2015년에. 네, 재작년이라니까. 2015년에. 근데 그때 메르스만 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 네, 가뭄 네, 네. 피해 지원을 위해서 큰 주제가 그때도 있습니다. 11조 6천억. 그렇죠. 항상 그랬어요. 작년에는 조선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예산 소위했기 때문에 알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일자리로 가는 거죠. 항상 그 큰 주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거하겠습니다. 정유라 영장인 기각됐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예상 못했죠, 솔직히. 발부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다 그러더라고. 아니,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안 된 경우는 거의 유례가 없다던데. 그렇죠. 예. 물론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서 데려온 경우에 무조건 다 구속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말도 법리적으로는 맞죠. 뭐 범죄인 인도 청구 요건과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구속영장 발부하는 그 사유와는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도 시키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할 정도인데 이렇게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란하게 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국가에 또 누가 도주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절차를 진행할 때 아니 한국은 범죄인 인도 청구해가지고 데려가도 구속도 안 시키고 뭐 그렇게 재판하던데 그러면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앞뒤가 약간 맞지 그래요. 않는 듯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뭐 네티즌들은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 굉장히 욕하는 분도 있던데 그 사람이 박근혜 네. 구속영장 발부한 맞아요. 사람이죠.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게 판사가 참 어려운 직업이긴 합니다. 정말로. 네. 제가 쉬운 질문인데 네네. 어렵게 답 좀 해보세요.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좋은 거죠. 그리고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 단시간 내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것이 사실은 형량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쏜살같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는 것이 이게 맞는 제도예요. 일단 구속 적부심은 아니고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네, 구속영장. 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데 저도 요 절차를 이제 많이는 못 해봤는데 이제 해봤거든요.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발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구속사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요. 그중에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속되면 합의를 못합니다. 피해자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이로운지를 잘 헤아려주셔서 구속되지 않고 밖에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네. 제 질문의 요지는 네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충분한 심리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쫓기듯이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아니 그래도 제도가 발전한 거죠. 옛날에 발전하긴 했는데 검찰이 했는데. 그게 좀 더 보완책이 없을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그 주장을 하죠 변호사들이. 그런데
핵심은 사실은 굉장히 기계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지체 없이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제가 지체 없이인지 신속하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바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걸 기다리는 동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또 불필요하게 이제 유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뭐 모든 제도가 문제가 없지는 않죠. 문제가 없지 않은데 그래도 이게 없을 때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당연한 건데.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검찰이 또 소환 조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해야죠. 혐의를 보강하는 거죠, 이제? 네네. 이게 재청구하나요? 재청구? 다시 청구할지 말지도 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여기서 재청구를 안 하면 그럼 뭐하러 데려왔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듣는데 근데 또 이게 범죄인 인도를 해오는 게요. 구속을 꼭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하고 기소해서 재판까지 넘기겠다 이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혐의잖아요. 근데 어쨌든 검찰 측에서는 전수호 변호사 말대로 재청구를 안 하면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재청구를 할 것 같은데 재청구에서 또 기각되면 그것도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불구속으로 기소해야죠. 예. 그 불구속 상태 재판 받는 거죠, 뭐. 그럼요. 예, 재판이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이제 뭐 들어가는 거고 구속돼 있다가도 재판 받아서 무죄 선고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나오면 또 나오는 거고 하기 때문에 너무 구속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예측은 지금 구속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강을 할 것은 또 검사의 의무가 되겠죠. 또 지금 정유라의 아들이 곧 있으면 온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정유라가 엄마 면회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면회는 가능합니까? 가족 면회? 면회가 안 된다죠? 아니 그동안 못하게 했는데. 네, 면회가 접견이 제한됐죠. 예. 변호인 말고는 제한됐는데 4월 1일부터 풀렸습니다. 아, 풀렸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할 수가 있는데 공범관계라서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네. 그리고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로는 검찰이 다시 접견 제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겠죠. 그럼 다시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뭐 교정본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접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수용인 최순실 씨가 거부한다든지 아니면은 공범 관계에 있는데 한 명이 여러 명을 이제 접견 신청해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접견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공지가 있습니다.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뭐 지금 정의원 말처럼 공범 관계이니까 증거를 또 인멸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앞으로 재판 어떻게 나가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면회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다 녹화가 되나요? 아니면 뒤에서 누가 적나요? 녹음이요. 녹음이 다 돼요? 네네. 그럼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없겠네. 못하죠, 사실은. 네, 그리고 뭐 비밀 작전으로 이렇게 정말로 비밀 작전이 필요하면은요. 이렇게 일반 면회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선임된 변호사가 만나면 돼요. 변호사 접견은 녹음도 안 되고 녹화도 안 되고. 아, 그래요? 네. 뭐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시간 제한도 없고. 그래서 뭐 굳이 비밀 작전을 모녀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변호사 통해서 하면은 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녹화도 안 돼요, 변호사 접견은? 녹음도 네. 안 되고? 네. 아무도 입회 안 합니까? 그럼요. 그래가지고 재벌들이. 그동안도 입회 안 하나요? 네, 안 합니다. 자기들은 뭔가 영상을 남기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일반 면회고요. 변호인 접견할 때는요. 옆에서 소리가 들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아크릴이나 투명판으로 해가지고 뭐 볼 수는 있지만 들을 수 없는 그런 거리와 위치에 교도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왜 재벌들 가면은 그 변호사 몇 시간씩 이렇게 집사 변호사로 하루 뭐. 종일 있죠. 예, 상관없는데. 말동무하고 뭐. 그러니까 목이 안에 있기 불편하니까 하루 종일 한다며 변호사가. 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게 변호사도 뭐 벌이가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채용 공고낼 때 좀 그래요. 여자 변호사 뽑고 그리고 또 치마를 입고 항상 다녀야 한다는 거를 채용 조건으로 걸기도 하고 미쳤구나.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많이 집사 변호사가 문제 있을 때 항상 여성 변호사가 가서 있었거든. 그래서 남자들이 수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성을 해가지고 말동무 삼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진짜.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행동을 한 변호사들 고용돼서 그런 젊은 변호사들도 이제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고용해가지고 기획해가지고 큰 돈을 버는 그런 변호사들은 또 별로 뭐 그런 것도 안 받고 해가지고 변호사 사회 내에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손소 변호사 회사는 전혀 없죠 그런 거. 저희는 완전 그런 거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재판 방송 중계에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바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중계를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재판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네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분 30초 정도밖에 앞 인사하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중계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입장하는 거. 네, 촬영해서 그거를 녹화한 다음에 나중에 방송에 쓴 거죠. 촬영만 허용한 거죠. 근데 재판 생중계. 네, 중계를 과연 이걸 허용할 것이냐. 설문조사. 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거 재밌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사실상 중요 재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혹시 외국은 어때요? 다 중계가 되나요? 외국이요? 외국 그 오제이 심슨 사건도 재판 중계하지 않았나요? 그렇네. 근데 이게 지금 법에 따르면은요, 재판장이 허가하면은 중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약간 다른데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중계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거를 재판하는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앞부분에 시작하기 전에. 지금 그렇죠. 네, 시작하기 전만 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겠네. 이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게 설마 바꿔져가지고 생중계가 되더라도 네. 그 많은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아. 네. 정말 영화에서 뭐 검사와 변호사가 피 터지는 말싸움을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증인신문할 때는 있죠, 그래도. 네. 증인신문할 때는 있는데, 기타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에는 사실 그 법정 드라마나 그런 미드, 네. 영화 같은 광경은 쉽게 나오진 않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사건이 만약에 재판장님, 그러면, 지금 네. 검찰은 지금 네. 무리하게 인격을 모독하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본질적인 아무런 관계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잘 없다 이 얘기죠. 자, 근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하자는 의견이 약간 높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규칙을 바꾸거나, 그리고 또 중계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의 중계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1심, 2심에서 다 할 거냐, 아니면 모든 재판을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선고 부분만 할 거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게 수요일 아침에 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매주 나가서 이제 라디오 재판정을 하는데, 예. 내일 새벽에 요 주제로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요? 예. 저는 제가 항상 악역을 자처해가지고, 전 이번에도, 파트너가 누구예요? 그 노영희 변호사님이라는 여자 변호사님인데, 예. 중계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좀 해야 돼요, 제가. 그래요? 네. 열심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밌겠네. 재판이 생중계가 되면. 그렇죠? 예. 재미도 있는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 그렇겠지. 뭐 모든 게 반작용이 있으니까. 근데 판사들은 좀 다 보수적이잖아요, 대부분. 그럼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나중에 그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선고할 때 그런 거 중계 정도지 실제로 뭐 변호인하고 검사하고 뭐 이제 논쟁을 벌이고 하는 그게 생중계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녹음 날이 현충일입니다. 6월 6일. 예, 현충일인데 인터넷에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 살다 현충일 기념식을 다 본다. 현충일 기념사를 다 듣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평이 많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짧게 저는 오늘 이곳 현충원에서 애국을 생각합니다.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국을 22차례나 이제 이야기했다. 최다 횟수다라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북한 보도가 됐죠. 얘기는 한 번 나섰다. 그렇습니다. 북한 6.25 한국전쟁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보도가 됐죠. 그래요. 그럼 저도 이제 어젯밤에 판도라 좀 늦게 끝나가지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저 집사람이 막 깨우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뭐가요? 현충일 기념식이. 네. 그게 같이 봤어요. 네.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 진짜 그래요? 장사익 씨 나와서 노래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여자 성악가 남자 성악가 와서 또 노래하고. 성악가는 아니고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입니까? 네. 카이하고 정선아 씨. 근데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기념사하고 쫙 빠져나가고 끝나잖아요. 네. 너무 다채로운 무슨 공연처럼. 네. 야, 또 저의 이상형인 이보영 씨가 네. 원래 김미숙 씨였는데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회 보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네? 사회 보는 사람. 추념 씨. 추념사. 추념사? 추념사? 추념 씨. 신가? 추념 씨.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보영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냐고.
100만인의 가슴 연인인데. 아프네요. 저는 하여튼 김혜수 팬입니다. 저랑 스타일이 완전 알겠습니다. 지성 아내 네,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성 씨. 지성은 또 누구예요? 지성이 이보영의 남편이에요. 결혼하신 분. 이 작가님은 이상형 연예인은 누굽니까? 저요? 오늘도 연애 알바로 가네. 그 궁금해서 갑자기. 여자? 글쎄. 여자 남자도 연예인? 괜찮고요. 네. 알려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딱 바뀌자마자 주진영 그 공선생이 저한테 딱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거 부탁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 한 가지만 이 선배가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김상조는 이 정부에서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니고 김상조에게. 그래서 제가 그럴 힘이 없지만 일단 들어가서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했으니까 뭐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 뭐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후배교동 4년이. 그런데 김상조가 이 정부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아주 정중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상조 교수가 얼마나 오랫동안에 그 시민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야당이 저 정도밖에 못했으면 정말 낙제점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공격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김상조는 부적격 인사다. 임명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이거는 뭐 그냥 완전 발목 잡기식으로 야당 청문위원이 자질 부족이죠. 그러니까 수준 이하에 보여줬어요. 저 의원님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정 의원님께 질문이 있는데 누구죠? 이하경 의원인가? 네. 군포. 네네. 공개했는데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다 이제 공식 절차 마치고 또는 휴식 시간에 사적인 자리에서 김상조 후보자에게 가가지고 뭐 미안하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내가 심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언론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실제로도 인사청문회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지 많아요. 많아요. 많고 자주 있죠. 왜냐하면 근데 그것은 진심이 아니어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립 서비스로. 그렇게 제가 아까 좀 너무 심하게 했죠. 그럼 또 후보자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흔히 있는 일이에요. 다반사로.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무슨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자유당은 어쨌든 뭐 반대할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 같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반반인 것 같아요. 의원들이 찬성 반 반대 반. 지금 어떻게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를 아는 사람은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야당 역할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엇나가고 있고 그런 걸로 파악이 됩니다. 청문 경과 보고서는 뭐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야당에서 통과시켜 줄 때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해서 부적합이다. 적합 부적합. 여당은 적합하다. 이렇게 하면 야당이 협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청문 보고서를 야당이 적합으로 할까요? 부적합으로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다 부적합이에요. 청문이 채택을 하더라도.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근데 채택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은 본인들이 지적한 거 있잖아요. 의원들이 한 명 한 명 지적한 걸 다 나열해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공정거래위원장을 뭐 수행하기에는 뭐 부적합하다. 근데 뭐 여당은 이제 적합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땡큐죠. 땡큐. 어쨌든 이것은 뭐 투표가 필요 없잖아요. 또 필요 없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죠. 대통령 그냥 임명하면 임명하면 됩니다. 돌발 선언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마크맨을 제가 스스로 해제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총리 얘기하니까 이낙연 총리 투표할 때 피켓 들고 야당 의원들이 시위하지 않았나요? 네, 로텐도르에서. 그때 손 의원님이 들어가면서 찍었죠, 야당 의원들을. 페이스북 라이브를 8분 했습니다. 라이브 했어요? 네. 근데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지 않았어요? 왜 찍어? 막 그러면서. 소리 근데 왜 국회의원들은 다 반말을 해요? 아니, 낮인데 왜 반말을 하지? 밤도 아닌데. 근데. 쉴 때도 없이. 아니, 이상하게. 그 안에 조원진 의원도 그랬고 얘기하면 반말을 해요. 소리 지르면서 무슨 버릇들이야 그건 도대체. 근데 저는 제가 정 의원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 시위는 왜 하는 거예요? 사진 찍히려고. 찍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 찍었는데 왜 난리야? 근데 이제 기자가 아니잖아. 거기 기자 아닌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울리는 거고 또 이게 그동안도
전국적으로 좀 다르대요, 다. 실제로 지역마다 울리는 시간도 좀 다를 수도 있다. 그건 순간적으로 손수 변호사가 10시 4분? 네. 그래갖고, 14 남북 공동선언에 맞춰가지고 10시 4분 했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군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주진영 박사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주진영 박사가 페이스북에 재밌는 걸 썼더라고. 김상조 후보자를 20년간 봐왔는데, 단점이 몇 개 있다. 마지막 단점은 머리숱이 나보다 많다. 그러니까 첫째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일찍 늙었다. 둘째 옷을 못 입는다. 셋째 상대방이 너무 허튼 소리를 하면 참지 못하고 너무 티나게 웃는다. 이 세 가지는 그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지적질했지만 고쳐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이것 말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고, 하나 더 나보다 머리숱이 많다. 이렇게 김상조를 위한 변명. 이번에 이전 정권에서는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채택해라. 그래서 아고라에서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가 사실은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청문회장에서 정말 아주 명쾌하게 칼같이 해명을 해버렸어요. 완전 반전이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꿀벅은 버거리가 됐어.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방금 기사에 떴던데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해서 498명 김상조 교수를 아는 지인들이 김상조는 깨끗한 사람이다. 스승, 제자, 선배, 후배가 네. 다 학자들. 순식간에 500명이 모였대요. 전성인 교수도 포함되어 있고, 야, 그래서 이것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첫 사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시나 이 재벌들의 힘에 의해서 그 야당이 이제 그들의 사주를 받아서 김상조를 낙마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김상조 선생을 이제 처음 청문회 모셨잖아요. 참고인으로. 근데 그때도 사실은 주진영 박사랑 하다가 중간에 삼성은 김상조가 오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한 명이 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많이 저는 김태희였어요. 김태희. 였어요. 였어요. 비하고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결혼했어요. 아, 결혼했어요? 임신 중이라고. 네. 이호님은 장동건이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 인물 안 봐요, 저는. 난 누굴 좋아하는지 생각이 안 나. 좀 이따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주진영 아니야? 사람들은 주진영이지 않아요. 웃기고 있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최강욱으로 바뀌었어, 이번에? 아유, 나는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어.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이 있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아니, 또, 김갑수 형은 또, 손혜원 누나 좋아한다고 또 그랬었는데. 맨날 그러지. 그냥 뭐 아무나 다 좋아하잖아. 네.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차관급이잖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때 차관으로 또 격하됐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보훈처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미국이라고 다 좋아하고 뭐 배울 건 없지만 미국한테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보훈처는요, 공무원 숫자에 서 있잖아요. 국무부 다음으로 많답니다. 그 보훈 선양 사업을 그렇게 잘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끝까지 한 명 구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국주의, 이걸로 국가 통합을 이제 이루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업무가 상당히 많고, 예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10시에 사이렌 울리잖아요. 묵념하면서. 오늘 10시에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시 4분. 그건 이유는 뭐예요? 이게 뭐 실수로 늦어진 게 아니고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10시에 무조건 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식순에 따라서 사회자가 묵념을 하는 순간 그때 울리는 거래요. 그런데 10시에 그걸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려가지고 10시 4분에 했다. 그러면 행사장에서의 묵념 시간이랑 같이 울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절차가 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안전처 장관이 승인을 하면은 그때 이제 서울 방재센터에서 이제